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5월 24일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의 빈틈을 노린 외국인들이 대거 부동산 쇼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중국인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중국인 집주인에 대한민국 국민이 새들어 사는 이런 집들이 많아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 중 하나가 바로 대출 규제입니다. 이 대출 규제는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차단하고 이 수요를 억누르고자 하는 목적에서 나온 규제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 들어서 현금 부자 아니면 사실상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내 집 마련이 가능했죠. 뿐만 아니라 평수를 늘려서 이사를 하거나 아파트를 매매할 때 은행 대출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내 집 마련이 사실상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가능해졌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LTV, DTI 규제, 각종 규제로 인해서 아무리 신용도가 좋더라도 또 아무리 은행 담보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것이 다음 달이면 7월부터는 더 강화돼서 정말 아파트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이 1억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든 1주택자든 대출이 어렵다 보니까 점점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대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바로 외국인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국내에서 아파트와 토지를 사들이는데 거의 아파트 가액의 60% 넘는 금액을 대출을 받아서 사는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자, 케이스 하나를 한번 보시면 지난 3월 부산 해운대에서 경남 마리나 아파트가 17억 원에 실거래되면서 화제를 모은 적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이 바로 중국인이었는데요. 이 중국인은 국내에서 부동산 구입한 게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자, 지난해에는 이태원에서 4층짜리 상가 주택을 78억 원을 주고 매입을 했는데, 자, 당시 70억 8억 원 중에 56억 원이 국내 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이었습니다. 지금 거의 60% 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중국인은 이렇게 쉽게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대출 규제가 오히려 내국인들을 역차별하는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 하는 분노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 국내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량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통계를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자, 올해 1분기 외국인들의 건축물 거래 건수는 5,280건이었습니다. 여기서 건축물은 아파트, 주택, 또 상업용 빌딩 다 들어갑니다. 자, 이 건축물 거래 건수가 5,28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1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많은 건수로 나타났습니다. 자, 토지 거래를 보시더라도 순수 토지 거래량도 올 1분기에 1,505필지가 거래가 됐는데 이것은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최다 건수였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지역별로 살펴보면 역시나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건축물의 경우에 경기도가 1,96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서울이 1,108건, 인천 879건, 자, 이런 순이었습니다. 자, 토지 거래를 보더라도 역시나 경기도가 전체 거래량의 40.9%를 차지한 616필지가 거래가 됐습니다. 경기도 다음으로 충남, 강원, 제주, 충북 이런 순입니다. 자, 문제는 외국인들의 국내 건축물 거래량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2018년 이후부터 등락은 있습니다만은
매 분기 4천 건대를 유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 부동산 대책을 아주 쏟아냈던 작년부터 이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3분기 건축물 거래량이 5,927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올해 1분기는 아까 5,280건이라고 했는데요. 과거 4,000건대에 머물던 이 거래량이 오히려 부동산 규제가 늘어난 이후부터는 5,000건대로 아주 훌쩍 뛰어 올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량의 절반 이상이 중국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작년 전체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의 51.3%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유럽, 다른 나라를 다 합해도 이 중국 하나를 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뿐 아니라 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요. 서울시 외국인 주택 매입 현황이 있습니다. 자, 이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은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에서만 7,903가구의 주택을 사들였습니다. 자,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매입량의 55.7%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의 반 이상은 전부 중국인들이다라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중국인들의 부동산 매입은 다분히 투기성 목적이죠. 그러나 그 어떤 대출 규제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1주택자고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해도 각종 대출 규제에 막혀서 지금 집을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역차별 당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중국인들은 LTV, DTI 규제 적용, 일부 투기 지역에서는 받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국내 지점, 자국은행의 국내 지점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는 어떤 규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뿐 아니라 다주택자인지 여부도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 명의로 다 집을 산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확인이 안 되다 보니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중과세 적용도 어렵더라는 것이죠. 자, 이 중국인들에 의한 이런 부동산 쇼핑은 그야말로 이 문재인 정부가 때려잡고자 했던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제재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이 중국인들에 의한 집값 급등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 방식으로 이것을 좀 제한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과세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즉, 내국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는 약 4.75%인데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국인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것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그 신축 주택 매입만 허용하고 있고, 기존 주택을 사려면 이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 아니라 호주는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도 인지세 할증료를 적용해서 기존 4%에서 2배인 8%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나 여러 그 규제, 이런 조치들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전혀 없다 보니까 아주 마음대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줍줍을 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실수요자들은 그야말로 세금 폭탄에 지금 대출 규제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죠. 다음 달부터는 양도세까지 최고 75%까지 오릅니다. 그리고 올해 공시가격 인상률이 평균 19.9%죠. 그래서 집을 그냥 갖고 있든지 팔든지 어떻게 하더라도 세금 폭탄을 피할 길이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로가 없는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자식들에게 증여하죠. 증여는 결국 이 부동산 시장에 나올 매물을 잠기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공급 부족을 더 심화시킵니다.
자, 그래서 내국인들을 역차별하는 대출 규제, 거기다가 내국인들에 대한 세금 폭탄. 네, 이 문재인 정부는 글쎄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다시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